자, 할 건 하고 시작을 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화학을, 화학이란다. 통합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화학 파트 할 거라서. 그렇죠? 왜냐면 지구가 파트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 그렇죠? 좀 이제 단원별로 좀 쉬운 것도 하고, 할 건데, 그래서 지금 내가 준 자료는 숙제는 그것만 할 거고, 지금 나가는 거는 쌤이 그 밴드에다가 좀 자료를 좀 올려놓을 거니까, 그 패드로, 기본 공부는 하셔야겠죠? 기본 공부 하시고, 대신 쉬운 건 아까 쉬운 거. 알았죠? 근데 지금 자동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는 조금 달려야 돼. 오늘은 이제 첫날이어서 내가 이제 진도 파악하느라고, 조금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단원이 진도로 다 나가면, 와, 이거 진도 엄청나게 뭐 빡빡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있으시고요. 자, 일단은 자, 제목은 뭐라고 적어 놓고 시작할 거냐면, 주기율표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 주기율표는 뭔지 알죠?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고 쓴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다행인 건 선생님이 이게 마이크로 했기 때문에 니네 목소리 안 들어갈 거예요. 안 해요? 내가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상.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자, 우리 여러분 자, 이따 봐. 이따 봐. 지금 필요해 줄게. 주기율표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 이름들 중요해요. 그렇죠? 자, 제일 먼저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데베 라이너라는 사람이에요. 왜? 시켜보려고 실패했어요. 야, 데베 라이너 사람 이름 느낌. 자, 어느 사람 같냐? 독일. 그렇죠. 이름부터가 데베 라이너. 그렇지? 데베 라이너. 무슨 뭐 이렇게 뭐냐 그거 막 이렇게 고르바초프 무슨 뭐 스키 막 그러면 왠지 느낌이 예를 들어서 멘델레예프 어느 사람 같아? 프랑스. 멘델레예프. 스위스. 스페인. 고르바초프. 독일. 약간 러시아 사람 느낌 안 나? 외국인 이름 잘 몰라요. 약간 다니엘 데이비드 이런 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말이야. 그렇군요. 다니엘, 데이빗이 니네한테는 다군요. 아무튼 자, 이름부터 볼게. 그 다음에 책에서 많이 안 나오는 상관없고요. 자, 뉴렌즈 혹은 뉴렌즈라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 사람도 있어. 그다음 이 두 중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모즐리라는 사람도 자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 자, 첫 번째 데베 라이너라는 사람은 얘는 원소를 3개씩 묶어서 특징을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자 3개씩 묶어요 해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 새쌍 원소설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원소를 3개씩 묶어서 특징, 규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사람. 알았죠? 자, 뉴렌즈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옥텟 규칙 기억나죠? 8개마다 뭐 있잖아. 그래서 8개에 뭐가 관련이 있다. 그래서 8개랑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옥타브설 얘기한 사람이 뉴렌즈라는 사람이에요. 뭐죠? 그 다음 멘델레프가 이 사람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니네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야.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 그래, 맞아요. 근데 아까 내가 원소 기호에서 나트륨 예를 들면 요렇게 해놓고는 얘를 뭐라 불렀냐? 질량수. 뭐랑 비슷한 의미랬죠? 원자량. 그렇지? 원자의 질량 같은 거랬어. 그 원자량으로 표를 만든 게 멘델레예프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자, 원자량 순이야. 원자량 순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던 사람. 오케이. 현대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모즐리야. 그것도 못 외우냐, 모질이. 그래서 모즐리가 되는 거야. 정말 못 있겠네요. 그래서 모즐리.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모즐리. 자, 모즐리가 현대의 그죠?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인데, 우리 원자번호 알죠? 요거 무슨 순이라 그랬냐?
무슨 개수 순이야? 양성자 개수지? 그렇죠? 그래서 모듈리는요, 자, 양성자 개수야.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만든 사람이니까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주기율표를 자, 대충 그릴 건데, 쌤이 최대한 이쁘게 그려볼게요. 자, 우리, 자, 수소 외워야 돼요. 헬륨. 야, 얘는 표 그려서 외우셔야 돼. 그렇죠? 자,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그렇죠? 위에는 헬륨이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 마, 알, 규, 인, 황, 염, 알, 그렇죠? 알. 그렇지? 그 다음에 칼 혹은 칼카 이렇게 외우십니다. 어쨌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외우냐를 물어봤을 때 뭐 방법 없지 뭐 앞글자만 따서 수헬 리베 붕탄질산 풀레 나마 알규 인황 여말 클카 외우기도 했었고 선생님은 어떻게 나는 어떻게 외웠다 그랬냐? 약간 일본풍처럼 수에리베 비키 너 그렇죠? 수에리베 비시 너프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했고요. 그렇죠? 어떤 과학생들은요, 그렇죠?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도 이제 보면서, 뭐야? 그랬어. 뭐, 흐해, 리베, 비키니, 오, 파인, 좋은데,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어찌건 좀 외우십니다. 자, 외우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렇게, 세로로 있는, 이거 중요한 거야? 세로로 있는 칸은 뭐를 뜻한다 그랬냐? 족의 족. 그렇지? 맨 처음에 우리가 1족, 2족, 3부터 해서 몇 가지 있어요? 18족까지 자,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친구들한테 정말 너는 헬륨이나 네온이나 아르곤 같은 아이야. 그럼 뭔 뜻이야? 18족 같은 아이야. 그렇죠? 맞잖아. 근데 이게 신기한 건 보통 문과형 아이들은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과형 애들이 니네한테 갑자기 너 정말 헬륨 같은 아이야 그러면 18점 같은 아이야가 이제 될 수 조심하세요. 알았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일반 고섭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야, 문과 애들 잘 모르니까 걔한테 이렇게 얘기해. 넌 참 아르곤 같은 아이야. 이렇게 알아라고 하면 그럼 애들이 막 모를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니는 모르면 안 돼. 알지? 나한테 배웠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자, 총 18줄의 칸이 있어. 18개의 칸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10개의 칸밖에 없죠. 지금 중요한 거죠. 자, 총 18개의 칸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보는 거는 8개밖에 없거든요. 왜 그럴까? 생략입니다. 왜? 배우는 게 없어서 요 사이에 생략돼. 그래서 매번 물어보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 얘는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같은 애들까지 얘기를 했어. 자, 족의 의미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 최외곽 전자. 그렇죠?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불러. 봐봐. 이따 있어. 오케이? 최외 전자. 그래서 1의 자리야, 1의 자리. 1족은 하나, 2족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1의 자리만. 알겠죠? 그래서 5, 6, 7, 8개 가시면 돼. 그 다음, 좀 더 갈게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자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뭘 쓰냐면 원자가 전자 라고 부를 거야. 이게 사실 더 중요한 표현이에요. 원자가 전자. 알았냐? 니네 분명히 고3 돼서 통합과학 수업 고3 수능 과목이니까 어쨌건 혼자 하기 힘드니 들을 거 아니냐. 그쵸? 솔직히 할게. 니네는 다른 학원 가면 통합과학 고3 수업 못 들어요. 왜요? 왜냐면 이런 거 당연히 한 거라서 알려주지도 않아. 니네는 니네 반을 위한 통합과학반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분명히 아마 내가 가르칠 건데 그때 가서 선생님이 언제 했어요? 너 죽여버리려니까 내가. 난 분명히 했어. 내가 이거 다 저장해 놓을 거야.
왜? 문과라서 슬퍼요. 그래, 맞아. 근데 뭐, 문과라 슬픈 게 아니라, 니네가 관심이 없는 게 슬픈 거지. 지금 관심 가져. 알았죠? 자, 잡아. 근데, 내가 이걸 왜 하냐면, 같은 의미는 맞는데, 다시, 거의 같은 의미야. 그래서, 자, 1족은 원자과 전자 하나예요. 2족은 2개예요. 13족은 13개야, 3개야? 3개야, 3개. 그래서, 그냥 1의 자리랑 다 똑같은데 갑자기 왜 다르냐고 하냐면, 18족 원소는 옥텟 규칙을 지키고 있잖아.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네온 예를 한번 들어보자.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이야. 옥텟 규칙 288 기억나요? 옥텟 규칙 288이 뭐냐면, 얘네가 움직이는 껍질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가 몇 개 오는 걸 제일 좋아해? 2개, 8개 오는 걸 가장 좋아해. 맞냐? 나 봐야죠. 그럼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단 말이야.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 8개가 있어. 여기 당연히 사용하지 않는 거고. 그치? 예. 그러면 얘는, 네온은 옥텟 규칙을 잘 지키고 있죠. 그러면 굉장히 안정하게 느껴. 그래서 전자가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면 움직이는 전자가 없어요. 다시. 네온은 18쪽이어서 최외가 전자수 몇 개? 최외가 전자수 몇 개? 8개야. 그런데 움직이는 전자는 0이야.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만 0인 거야. 그러니까 요것만 달라. 이해돼? 됐음? 질문?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 나왔죠? 옥텟 규칙이라는 거. 그렇죠? 288. 다음. 자, 우리가 이렇게 가로도 이렇게 칸을 자, 매겨놨습니다. 가로. 내가 이렇게 직선을 잘 못 그려. 나 진짜 못 그려. 그러면 그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1인 거예요? 그렇지. 그럼 다 3개의 껍질밖에 없어요? 더 있지. 더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끼케야 한 4개가 끝이야. 또 보여줄 거 보자. 자, 다시 한번. 1족은 원자과 전자 하나예요. 2족은 2개예요. 13족은 3개, 4개, 5, 6, 7. 그 다음에 8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0개. 모든 게 다요? 깜짝이야. 나 방금 들었냐? 그럼 방금 18년 한다 안 들었어. 그러니까 잘못 들었다고. 아니. 18쪽은 발음 조심히 하셔야 돼. 18쪽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18년이라고 들었어, 순간적으로. 갑자기 찔리신 거 아니에요? 왜 찔리기는. 나 그 나쁜 사람 아니야. 나 선생님 착한 사람 아니냐? 최대 장벽이. 정적과 함께 표정을 싹 다 바꿔버리네. 와, 나 이 무서운 놈들. 딱. 전과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무슨 정과가 있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니, 이제 드립 안 치기로 했어, 이제 수업만 할 거야. 되려나? 자, 아무튼. 그래서, 다시, 족의 의미는 최외각 전자수 혹은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 있는 힌트야.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거. 1, 2, 3 안 배워. 1, 2, 13, 14, 15, 16, 17, 18. 오케이. 그 다음, 가로로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주기.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뭐라 불러요? 1주기. 그 다음은 2주기, 3주기, 4주기. 몇 주기까지 있냐면, 7? 수업 열심히 들었는데 학교에서? 과학 에이스로. 자, 그래서 7주기까지 있다까지만 보시는데, 이 주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껍질수야, 껍질수. 이렇게 써지냐. 자, 껍질수예요. 자, 네온이 원자 번호 10번이죠? 자, 네온은 지금 껍질 몇 개 이용하고 있냐? 그러니까 2주기야. 내 말 이해됐어? 오케이? 다시.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니까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11개 있어야 돼. 그럼 11개의 전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이용하진 않겠지만 첫 번째에 몇 개 있다고? 2개. 그 다음은 8개. 그 다음은 그렇지, 1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껍질 몇 개 이용해? 그래서 3주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선생님 나트륨은요, 그러면 3개 껍질을 이용하니까 3주기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으니까 몇 족이야? 1조. 그렇지. 그 얘는 그래서 3주기 1족이에요. 이걸 만든 사람이 모질리라. 그냥 잊을 수가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몇 살 때 만들었는지 알아, 이거를? 18살. 19살. 아쉽다. 외국 나이로 19살, 한국 나이로는 21살. 20살. 대학교 몇 학년? 야, 2학년. 예, 20살인데? 근데 모질이 20살. 20대 때 죽었다 그러는데. 죽었어. 너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아니. 다 쓰고 죽. 왜 죽었냐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는 없는 문화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네? 아, 에? 전쟁 같은 거 아 나면 맞아. 뭐해? 우리나라 일단 도망가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해? 먼저 딱 가지. 근데 막 그 빼달라 그랬는데 안 빼.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빼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귀족이나 사회에 약간 좀 이렇게 주류인 사람들이 전쟁 같은 거 나면 도망가지 않고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이렇게 전쟁 나가고 있는 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불러요. 왜 우리나라 사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도망가.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그렇게. 우리나라 근데 사람들 야가치였네요. 우리나라 항상 전쟁 나면 양반들이 어이 김서방 와서 이렇게 하죠. 노비들 먼저 보내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세계대전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 죽죠. 죽죠. 죽으면서 러더퍼드가 네. 얘 스승이거든. 그래서 러더퍼드가 이 사람한테 하면서 이번 전쟁으로 가장 많이 잃은 건 저 모즐리가 죽은 거다 할 정도로 진짜 천재였대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아예 잽이 안 됐대. 그 정도로 천재였대요. 아인슈타인 내보냈어야죠. 근데 이미 그때 아인슈타인 나이가 좀 있었지. 아, 지금 전쟁 나면 니네 둘은 전쟁 참여하는 거 알죠? 웃을 수가 없네. 니네 들어봐서 학도병? 쌤도. 나는 이미 끝났어. 근데 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든 끌어. 아니 없어. 그것도 45세 이상이면. 그래요. 그것도 나는 아예 없어. 45세 넘으세요. 안 알려줄 거야. 내 나이는 30부터 50 사이예요. 50이 안 넘으시네요. 49네. 개새끼, 야, 나 뭐야. 나 50이 안 넘네는 뭐야. 순간 흥분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야, 50 한참 안 되지. 더 이상 그만 얘기해. 40까지만. 또 49는 가슴 아프죠. 자, 아무튼. 그래서, 자. 주기라고 하는 거는 껍질수예요. 자. 그 다음. 자, 연습. 플로리는 원자 번호 9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 있다고? 9개. 그러면 얘는 2개 껍질 이용하죠? 네. 그쵸? 그럼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있어? 2개. 그 다음은? 그럼 얘는 2주기 7쪽 맞습니까? 네. 네 하는 거 이렇게. 이게 네 하는 거야. 아니요. 17쪽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낚이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지? 왜 자꾸 내가 한 얘기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야? 뻔뻔한 애입니다, 이거. 자, 요거 7쪽이 아니고, 네. 7족 아니고, 얘 17쪽이 맞는 거야. 17. 17쪽. 7조. 잘 낚이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한 번만 더. 자, 칼슘은 원자 번호 20번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에 2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에 8개, 그 다음 2개. 그러면 몇 주기 몇 쪽? 4주기? 2조. 그렇지, 2족 얘기하는 거야. 아우, 주기표도 쉽습니다. 저걸 다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그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게 또 끝이 아니야. 더 있어. 어떡해. 네. 자, 그 다음. 자, 나중에 이제 책을 보게 되면, 보세요. 자. 뭐해. 자, 나중에 좀 보게 되면 얘가 대략적으로 요렇게 칸이 좀 나눠져 있어요. 대략적으로. 보통 이게 뭐 계단식으로 보통 표시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에 있으면 보면 뭐 질소, 산소, 플로린, 염소, 황, 금속으로 보여, 비금속으로 보이냐? 비금속.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면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자, 비금속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철, 우라늄, 금, 다 금속. 그래서 이쪽은 다, 왼쪽은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거야. 아, 선생님, 비금속이 금속보다 많네요. 100번 넘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만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다 금속이야. 원자 번호가 보통 우리가 118번까지 얘기하거든? 다 외우셔요? 나? 네. 해보세요. 107번. 미안해. 나도 다 못 외우죠. 외울 필요는 없어. 근데 118번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20개 정도만 비금속이고 나머지는 다 금속이에요. 금속이 훨씬 많아. 첫 번째 애들이 오해하는 거 그거. 두 번째. 그럼 당연히 수소는 금속이죠? 아니죠. 당연히. 수소는 이렇게 가야 맞는 거야. 수소가 엄청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지. 천재. 야, 너 약간 이과형 어떤 논리 회로가 좀 돌아가는데? 아 역시. 그렇게 나쁘지 않지. 괜찮아.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한다는 점. 좀 다음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18족 같은 애들은, 할로젠. 땡.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냐. 틀릴 수도 있지. 그러면은 수소가 할로젠이에요? 아니야. 할로젠 뭐 있었는데? 같이? 비금속? 17쪽을 우리가 할로젠이라고 부르고, 오케이? 18쪽은 원자가 전자수가 0이어서 움직이는 전자가 있냐, 없냐? 없어요. 알칼리. 일단 들어봐. 자, 움직이는 전자가 없다는 얘기는 전자가 움직여야 반응을 해.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기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 18족은 비활성 기체야. 이름 다시 18족 애들을 뭐라 부른다고? 비활성 기체라 부른다. 왜냐면 활성이라는 게 반응한다는 뜻인데 전자가 움직여야 돼. 근데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야? 빵이야, 빵. 움직이는 전자가 없음. 그래서 비활성 기체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안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 막 풍선 헬륨 가스 이렇게 마신 다음에 말하면 안녕하세요 막 그렇게 막 나오잖아. 그쵸? 그럼 그 가스를 먹는 게 여러분 되게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18쪽은 거의 괜찮은 거야. 먹어보고 싶다. 요새는 웬만하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알았죠? 질문? 자, 정리. 일단 찍고 나서 다음 내용 더 할게요. 성토 오는데? 응? 지금 자야 되는데? 네, 성토 와야지. 물이 끝났어 너무 이미나. 와. 다음 생일. 분소랑 무슨 분소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또 중금속. 왜 이래 갑자기. 그 준금속이라고 따로 또 하는데 거기까지 안 배워요. 배우면 왜냐면 이게 또 좀 슬픈 얘기 하나 할게. 선생님 개인자예요? 니네 과정이야. 니네 과정. 이게 과학이 예를 들면 1부터 100이 있잖아. 근데 선생님도 그렇지만 설명할 때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거 그래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다. 헬륨은 그러면 옥텟 규칙 지킨 거 안 지킨 거야? 지킨 거죠. 라고 알려주는데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옥텟이란 뜻이 앞에는 또 예외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 안 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것처럼 중금속 이런 거 막 나오게 되면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어서 그냥 그런 게 있어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의 학교예요. 일반고도 그렇다. 일반고도 그렇다고. 알았죠? 하다못해 과학을 과학 선생님이 니네 되게 무시하는 이런 상황에 디테일하게 안 배웁니다. 근데 수능은 적게 나와요? 수능은 그때는 해야죠. 수능은 달라. 수능은 진짜 니네 웬만한 사람급으로 하셔야 돼요. 수능은 달라. 완전 달라요. 알겠죠?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 니네가 다 수시로 대학을 가겠지만, 진짜 이거잖아. 내가 정말 가고 싶어 하는 학교 딱 나왔는데, 최저 등급을 만약에 3개를 맞추래. 국영수를 맞추면 되죠. 그 이제 보통 수학을 맞추기가? 그럼 사회를 맞추면. 근데 사회보다 만약에 과학을 하면 더, 뭐 이렇게 한대. 그래버리면, 그런 것 때문에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지금 간다. 우리 지금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자 얘기를 해드렸어요. 수학 맞출 바에 수학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과학을 하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럼 내신은 어떻게 할 건데? 내신만 하면 되죠. 오리포스만 주고장창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수학 못하는구나 문과들이. 그렇지. 그냥 이 전까지는 어쨌건 사회 탐구로 맞추면 됐었으니까 그래서 수학 미리 아예 포기하고 그냥 최저로 그냥 사탐만 무조건 잡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 미끄러지면 이제 재수에 이제 태클을 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자, 선생님이 지금 주기율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다 봐봐, 아세요? 지금 주기율표의 특징 잠깐 볼게. 자, 주기율표의 특징을 살짝 봅니다. 자, 이렇게 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로로 하는 거를 뭐라 부른다? 족. 그렇죠? 그래서 가장 바깥쪽이 18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활성 기차라고 불렀음.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있는 걸 뭐라 부른다? 주기. 그래서 껍질수를 뜻한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항상 그렇지 않지만 자 요렇게 해서 오른쪽을 뭐라 불러? 비금속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왼쪽 있으면 금속이라고 부른다. 최소한 니네 금속하고 비금속 구분할 수는 있지 않냐? 짬만 나고 피만 나고. 그 금속은 아닌데 잠깐만. 자, 야 일단 첫 번째 금속은 일반적으로 만지면 딱딱해 말랑말랑해 못 만져. 딱딱해요. 그렇죠. 대부분 금속은 딱딱해요. 근데 딱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질 수 있잖아. 네. 그럼 대부분 상태가 무슨 상태? 고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금속은 고체 상태야. 딱 하나 예외가 있어. 스고이. 자꾸 일본 말을 하냐 내가. 수은 쌓이면 죽잖아요. 그 맞아요. 수은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죠. 자 수은이 HG야. 얘만 액체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다음 비금속 하면 뭐냐 했더니 대부분 애들이 기체요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닌데 기체만 있는 건 아니에요. 탄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상태는 고체잖아. 그래서 탄소. 네 연필 샵심. 이게 탄소예요? 이압. 다이아몬드. 오. 흑연. 아 맞아. 흑연. 또 다 안 해. 배웠지 기사. 그게 다 탄소로 된 거야. 전기 통한 등은 통하는 것도 있고 안 통하는 것도. 스고이. 다이아몬드가 안 통한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통하는 것도 있다. 흑연이 통하는. 다 안 해. 배웠죠? 야, 니네 오늘 잠깐만. 7교시에 배우고 내가 왔어요. 그동안 봤던 김포 애들 중에서 니네 제일 똑똑한데? 애들 나중에 그랬어요. 흑연이 뭐예요? 가서 쫙 뒤에 있는 애가 까만 여자. 까만 여자가 뭐야? 펭귄 아니야? 그건 맞다. 그거는 흔히들 미쳤나봐.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내가 미친 거야. 그래서 내가 오씨 뭐야. 흥분하면 안 돼. 흥분하면 안 돼. 알지? 그래서 자 비금속은 그래서 자 다시 기체가 많은 건 맞지만 고체도 많아. 알겠죠? 또 웃긴 거 딱 하나만 액체야. 오 브로민. 야 브로. 먹어버리겠는데? 야 니네 오늘 야 니네 뭐야? 어떻게 생각하냐? 견제. 그러니까 브로민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야. 그게 뭐예요? 부르면 그 영화제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로민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라고. 지금 자, 아니 그러니까 브로민이 뭐냐고요? 그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금이 뭐예요라고 지금 물어본 거야 나한테 지금. 아니 그러니까 탄소는 연필심 이런 거잖아요. 어디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아니. 아니야? 또 뭐야?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냐? 브로민이 뭐예요? 아니라 야 브로민이 뭐냐 물어보면 내가 답할 수가 없다니까. 몇 번이냐고? 자 다시. 그 예시에 들어봐. 수소는 뭐? 그러니까 네가 물어본 질문이 브로민이 뭐예요라고 물어본 거야? 브로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고 물어본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액체니까 생길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잖아. 지금 선생님 물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분명히 브로민 내가 액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기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을 하지? 아니 근데 진짜 그 브로민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지금은 그러니까 브로민은 일단은 자 그냥 원소 기호예요. 물질 이름이야. 그러니까
모든 원소 이름을 다 어떻게 외워? 아니 그러니까 산소는 뭐 공중 떠다니고 이런 거잖아요. 얘는 액체다 액차, 액체다 어디 액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뭐 니네 마음속에 있나 보죠? 아니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하자고 이제. 그래서 니네가 물어보는 게 그러면 브로민이 약간의 독성 같은 게 있어서 평소에 니네가 뭐 보거나 만지거나 일 수는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알았죠? 뭐 이렇게 다양하니? 자꾸 뭐가 이렇게 구강 스프레이요. 아, 그래 스프레이. 해가지고. 응, 알았어. 다시. 자, 금속하고 비금속 중에서 자 상태는 중요하고요. 그 다음, 야, 당연히 금속들은 전기 통하죠. 그렇죠? 다 통합니다. 대부분 다 통해요. 비금속은 대부분 다 안 통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까만 여자, 그렇죠? 흑연 아니에요, 그렇죠? 흑연은 자 전기 통하는 예외는 있어. 다 더 중요한 거. 선생님이 방학 때 니네한테 이온 겁나 시험 봤잖아. 잠깐 먹었는데요? 그거 다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온 되면 양이온하고 음이온 있잖아. 그래서 고체들은 이온 되면 다 양이온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 아시는 거예요? 고치가 다 양이온이 된다고요? 난 다 얘기했었어. 네? 다 까먹었지, 그래. 금속들, 칼륨, 나트륨, 칼슘, 뭐 마그네슘, 알루미늄 대부분 다 양이온 되는 애들. 알았죠? 비금속은 18쪽은 제외하자. 전자 안 도망가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상황만 생기면 다 뭐 되냐면 음이온 되는 애들 정도만 좀 알자. 그러면 야, 양이온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얻는 거야, 잃는 거야? 있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를 잃기 쉬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비금속들은 1담이 뭐지? 1담이 뭐지? 2지. 자, 그 다음에 진짜. 네.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 easy. 알았죠? 네. 3 이전이 뭐지? 아, 맞아. Sorry. 이게 항상 1점만 해야 되는데 2절까지 가면 0 별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기표 다시 한번 대충 이건데 자, 우리가 지금 마지막 포인트가 뭐냐면 같은 족에 있으면 동족 원소라고 불러. 다시 같은 족에 있으면 뭐라 부른다고요? 동족 원소. 우리가 배운 거 하나 배웠는데 뭐 배웠냐? 그죠? 헬륨, 네온, 아르고 뭐라 불렀어? 18조. 18족. 이거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 우리가 18족이라 불렀는데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걔는 성질이 비슷해요. 오케이? 그래서 동족 원소란 뜻은 비슷한 성질입니다 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화학적 성질이 뭐 비슷하다 혹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왜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해볼게요. 우리 1족 원소 중에서 자, 1족 원소 중에서 자, 위에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시움. 이 정도 뭐지? 당연한 거죠. easy. 그래서 같은 족인데 수소는 좀 예외잖아, 항상. 수소는 이제 비금속이니까 예외하고, 이렇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랑시움, 이게 프랑시움? 어디 나라 사람이 발견한 걸까요? 프랑스. 야, 씨, let's get it. 오케이. 근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름을 예측할 수 있어. 우리가 저메니움, 독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스페니슘 말한 거 있어요? 스페니슘? 걔는 약간 에스파냐로 가지 않을까? 아쉽다. 에스파니움. 에스파니움. 한번 알아볼게. 한번 생각났어. 자, 그래서 이렇게 1족 원소 중에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자, 수소 제외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 되면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 다 전자 몇 개 잃어요? 한 개씩 잃어버리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 그 다음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우리가 뭐 옛날에 맞으면
대부분 이제 고체는 맞는데 고체도 여러분 딱딱한 고체가 있고 말랑말랑한 고체가 있어. 얘네는 되게 말랑말랑한 고체야. 사실은 얘는 위험해. 얘는 위험해서 니네가 함부로 만지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나트륨 맞아, 리튬. 그렇지. 리튬 그 배터리 폭발할 수 그래, 맞아. 특히 뭐 나트륨부터는요, 그 다이나마이트 재료예요. 아 맞아 그 물에 그건 NaCl이고. 물에 막 반응 잘한다고. 그래, 물에 넣어도 막 미스티 반응해요. 김은수 그 실험하셨다고. 맞아. 그래. 터진다고 막 그래. 하려고. 맞아, 맞아. 되게 위험해. 그래서 니네가 밤에 라면 먹지 말라 오잖아. 얼굴 터져가지고. 그 다음날 이거 서지잖아. 물 터져. 자, 그냥 진짜요? 어? 진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그건 아닌데. 아, 예. 아무튼 위험해. 그래서 얘는 잠깐 얘는 말랑말랑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무르다 공통적인 성질 얘기합니다. 그리고 봐봐 애들 그래. 선생님 그러면 금속이니까 흔한 말로 물 위에 떠 안 떠? 안 떠요. 금속이 뜬다고? 잘안 떠. 어, 무거우니까. 그렇죠. 이제 무겁다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는 신기하게 밀도가 조금 작은 편이야. 그래서 리튬, 나트륨 얘네는 물 위에 떠요. 아 그러니까 뜬다 했잖아요. 나는 금속 얘기했잖아. 근데 다시 점점 전투적이야. 어씨, 나 열심히 수업하는데. 그래서 자 밀도가 작다라고 해. 밀도가 작다. 오케이?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할 거야. 이제 두 개. 자, 간다. 일반적인 금속은 은백색의 광택을 띱니다. 특히 여기 있는 일족 원소 알칼리 금속은 되게 거의 알루미늄 호일처럼 번쩍번쩍 막 광을 내요. 근데 알루미늄 호일은 나 소리 났어? 아 너야? 난 줄 알았어. 나 배에서 계속 꼬소리 나고 났어 했는데. 아 너 배고파. 뭘 웃어? 배고프다니까. 그래 맞아. 어떻게 물이라도 먹을래? 배고파. 나도 한참 클 나인데 이씨 먹어야 돼, 그렇지? 사전투 왔다니까요. 아이씨, 우리 빨리빨리 하고 끝냅시다. 아이씨. 자, 다시. 너 어디까지 했냐? 그래, 자. 알루미늄 호일도 이게 한쪽은 바짝바짝 빛나고 한쪽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색깔이 좀 이렇게 죽어 있잖아.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딱 보면 자, 얘를 그냥 나무 자르는 칼로 그냥 잘라도 잘려요. 그만큼 말랑말랑한 금속이거든? 단면이 갑자기. 그래, 맞아요. 자. 광이 오케이. 그래서 그 단면을 딱 보면 처음에는 알루미늄 호일에 번쩍번쩍 광택이 나는데 조금 지나면 광택이 쓱 사라져. 그래서 산소하고 급격하게 반응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막 잘라가지고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자 봐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광택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광택이 사라진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산소하고 금방 반응한 거야. 산소와 반응을 되게 빨리 한 거야. 이해돼요? 알칼리 금속의 광택이 사라진다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산소와 반응하는 거야. 되니? 됐어. 다음. 자, 이게 어려운 건데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을 잘해요. 물과 반응하면서 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요. 수소 기체. 봐봐. 왜? 벌레 있어? 자, 다시. 나트륨 같은 거 물에 넣으면 칙 하면서 수소 기체 발생한다. 안 보고 있어. 왜? 저 벌레 있지 너. 그게 아니라 어. 아닌가? 아니에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놈이야? 아니에요. 그러면 벌레만 한 놈이야? 그럼 벌레보다 더한 놈이야? 아우 그만. 자, 그만. 그래서 다시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한다랑 또 뭐가 나오냐면 나머지 애를 우리가 염기성 용액이에요.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돼.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여기 파트가 좀 어렵게 나와. 염소? 페놈프탈린. 이제 이해할 거야. 다시. 자, 알칼리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 같은 족이어서 다 플러스일까 양이온 된다. 상대적으로 말랑말랑하다. 밀도가 작은 편이다. 근데 산소와 반응을 잘한다. 그 다음에 다 물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염기성 용액이다.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고 했어. 그래, 위험하다는 그래서 거예요. 그 막 죽었다고 했잖아. 뭘 죽어? 똥 싸다가
어떻게 아니 맞아. 똥 싸다. 락스랑 뭐 연기 띠는 뭐. 그 산성을 넣었더니 팍 하면서 죽었다고. 맞아요. 아예 염소 기체가 근데 발생해가지고. 염소기치 발생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막 그리고 신문도 봤는데 볼일 보고 있었는데 위에 막혀가지고 어떤 또르빵 아저씨가 뭐 넣었더니 이게 염소 기체 염소기치 발생해서 발생해서 그게 탁 올라가지고 죽었다고. 그런 관계 없는 얘긴데. 염소는 여기 관계 없는데 지금. 저기서 말해주셨죠? 얘는 수소기체다. 수소랑 달라 염소는. 무슨 얘기해 준 거지? 알죠? 그럼 할로젠인가? 그지? 그는 이제 그는 할로젠이야. 그러네. 그 할로젠이야. 아이고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갈 수가 없네 이 새끼들. 근데 자 봐봐 얘들아.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다 용액은 위험해. 사람 피부에 닿으면 격하게 표현하지만 막 녹아요 피부가. 그 닿으면 안 돼. 오케이? 위험하다. 누가 내 얼굴에 염산 부었어. 아우 시원해 이럴 거야? 안 그렇잖아. 누가 내 얼굴에 염산 용액 넣잖아? 아우 시원해 안 해요. 다 녹아. 큰일 나. 그래서 염산 테러 막 이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한동안. 묻지마 테러로. 아무튼 이 서양 애들은 이상하다니까.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테러가 뭔지 알아? 지하철역 앞에 서 있을 때 침 뱉는 거? 아니 지하철 올 때 미는 거. 에? 외국은 미국은 특히 스크린 도어가 없어서 없대요. 가지고 서 있으면 그냥 올 때 민대. 그래서 지금 미국 문화가 플랫폼 무조건 벽에 붙어 서 있는 게 문화래요. 미친놈들. 이렇게 같이 잡고 이렇게 그냥 서 있는데 갑자기 확 밀면 뭐 잡을 새도 없어. 그냥 끝나는 거지. 또 한동안 영국에서 유행했던 게 뭔지 알아? 묻지마 테러? 지나가면서 주사기로 찍 쏘는 거야. 염산 들어있는 거. 그게 얼굴 맞잖아? 얼굴이 다 녹아내려.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하나가 돼. 아 쎄.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그래 아무튼 자 얘 염기성 위험해. 위험해. 자 그다음 동족 원소 중에서 우리가 자 17족 원소 얘기할 거야. 뭐 참고로 리튬은 그 뭐냐 건전지 그렇죠? 네. 나트륨은 뭐 건전지 아니라 그랬는데. 가로드 건전지 아니라 그랬는데. 또 누가 리튬 아니래. 과학생이 건전지라 했는데 건전지는 아니에요 뭐 이랬어요. 건전- 배터리라 그랬는데. 알았어. 배터리가 정확한 표현이죠. 똑똑하시니까 미안합니다. 정답이겠다. 그렇지.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 전기자동차. 그렇죠. 자동차 배터리 왜 이렇게 똑똑하셔 그분? 과학생이니까. 그렇지. 나는 과학쌤이 아니죠. 자시 그래서 이거 어디 까먹었듯이 자 나트륨은 그래서 그 가로등에 넣으면 뭐 색깔 내고 할 수 있대요. 그다음에 칼륨은 뭐 비료로 이용이 됩니다. 뭐 책에 나오면 보면 되는 거고. 자 17쪽은 종류가 많아. 4개가 있어. 위에서부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이제 브로민. 그쵸? 그다음에 아이오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쪽 원소를 우리가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할로젠 이게 할로네. 원소라고 불러. 그러니까 총 3개 배워. 18쪽은 비활성 기체, 1쪽은 알칼리 금속. 근데 당연히 니네 헷갈리게끔 수소 넣어놓겠지. 양아치네. 양아치야. 수능에서 똑같이 매번 나와. 심지어 지금 고2에서도 배운 내용이에요, 이거. 매년 나와. 근데 매년 낚인 애들이 있다. 고3도 낚인다. 니들 제발 낚이지? 말자. 마라. 그렇죠? 그래서 마라탕이잖아. 네. 네? 너무 많이 나네요. 저 연기 자, 그 다음. 할로젠 원소라고 부르는데, 자, 특징. 얘네들은요, 자, 보통 F2, CL2, Br2, I2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 말을 이원자 분자라고 해. 그러니까 원자가 2개 묶여 있으면 우리가 이원자 분자라고 해요. F2, CL2, 뭐 H2, N2, O2 다 이원자 분자인데 특히 17쪽은 다 이원자 분자입니다. 오케이? 얘는 사실 자세한 건 안 배워. 이 중에서 아까 브로민만 어떤 상태였어 얘만 액체 상태였다. 그래서 얘네가 뭐 기체고 색깔이 뭐고 혹시 책에 나오면 우리 그때 한번 외우도록 할게요. 그렇죠? 뭐 노란색 계열, 녹색 계열, 빨간색 계열, 보라색 계열 뭐 이렇게 말하는 책들이 많거든. 오케이? 그 다음 얘네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건너 이렇게 저기는 알칼리 금속하고 반응을 잘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특징 자 금속과
반응을 잘합니다. 대표적인 예 하나만 알면 돼. NaCl. 그렇지. 아까 말씀하셨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 봐봐. NA는 원래 이온되면 1 플러스라며. 네. 그렇죠? 그러면 1 플러스랑 CL이 만날 거야. 그럼 CL은 마이너스네요. 1 마이너스. 얘는 1 마이너스야. 알았어?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온되면 F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B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되는 애들이에요. 저 2는 뭐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F가 2개 묶여 있어. 아. 알았지? 된다? 그 다음 그럼 저 F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저건 뭐예요? 얘는 이온. 얘는 만약에 아까 뭐 상황이 생겨 이온이 되면 그죠? 이온이 되면 이렇게 1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건 알칼리 금속이고 17쪽은요 이온이 되면 다 음이온이 되는 애들인 거야. 알았죠? 그게 간지럽니? 자, 그 다음 자, 또 하나 어려운 게 뭐냐면 얘네는 수소와 반응을 잘해. 수소와 반응을 잘해. 그럼 뭐 어려우니까 바로 얘를 바로 들어봅시다.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HCl. 저게 뭐예요? 아, HCl다. 그러니까 다시 수소와 반응한다 HCl. HCl. HCl 다른 말로 뭐라 불러? 염화수소. 물 녹이면 염산. 염산.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 염산이다. 그런데 염산은 자 아까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아서 염기성이었거든요. 할로젠은 수소와 반응해서 염산 나와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다. 이 정도. 그러니까 딱 비교하기 편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물었던 거 얘가 염기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죠. 뭐 리트머스 종이 페노페탈레인. 그렇죠. 뭐 BTB 용액 얼마나 오렌지, 메틸 오렌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염기성 만나면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 돼. 빨간색. 헬로피탈린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야. 빨간색이었어. 뭐 여러 번 배운 적 있어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이게 샥. 그래. 공이 봤어요. 그러니까 살짝 보랏빛 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 물질 떨어뜨려가지고 그럼 있었어? 퍼지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염기성 용액과 페놀프탈레인 만나면 색깔이 빨간색. 빨간색. 알았죠? 네. 그 다음, 자, 이거 다시. 할로젠 원소는 수소와 반응해서 산성물질 만들어. 그러면 여기는 내가 안 적었지만, 만약에 HF 산성물질이야. 오케이? 이해되니? HBr 산성물질이야. HI 얘 다 산성물질.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자,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거의 다 일정해. 같은 족 원소는 성질이 다 비슷해. 왜냐하면은 뭐가 동일하다고요? 화학적 성질이 동일해. 왜냐고 이게 중요하다. 왜? 무슨 수가 같아?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 원자 가가 이퀄의 가예요? 응? 뭐라고? 저 원자가 전자라는 게? 무슨 뭐? 원자과 전자의 가가 뭐예요? 이거 가가 뭐예요? 이름이 원자과 전자. 그냥 통 이름이야. 원자가 조사가 아니야. 진짜요? 원자는 전자 이게 아니고 원자가 집에 갔다 이 뜻이 아니야. 지금 질문.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단어야. 알겠죠? 다시 원자과 전자 딱 아까 뜻이 뭐였어 내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죠 전자를 얘기했어. 자, 지금 숙제가 자 보세요. 숙제가 오늘 아까 줬던 우리 그 별의 탄생이 있죠? 거기 이제 문제 기본 문제랑 그다음에 그 아까 50제 문제 푸는 거고. 자 보세요. 여긴 쌤이 다시 파일로 보내줄 거야. 올려주면 그냥 빈칸 채우기 문제만 하셔요. 이거는 얘는 문제 푸는 건 다음 시간에 화학결 하면서 같이 줄게요. 이게 같이 주면 더 편하거든요. 알았습니까? 자 그다음에 쌤이 내일
정도의 혹은 빠르면 오늘이라도 내가 그 링크를 보낼 거야, 밴드. 그럼 밴드 가입을 하시고 할 때는 당연히 본인 이름 하셔야겠죠? 네. 알겠지? 오르콜 쓰죠? 오케이. 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맞는 거? 아.